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2월 3주차 주간 증시 체크입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는 외국인, 실적, 내수주, 남북 경협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한번 보시죠. 일단 지수가 횡보 중입니다. 1월 4주차, 2월 1주차, 2월 2주차. 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3주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급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죠. 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지 않으니까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이 IT주를 매도하고 있고, 그나마 사는 거는 이제 내수주를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고,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일단 하락하다가 횡보 중이네요. 자, 1월 4주차, 2월 1주차, 2월 2주차. 자,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은 매수세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자, 수급표 한번 보시죠. 약간 보실 때 약간 잘 보셔야 될 게, 기관이 뭐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 사는 게 늘었어요,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지수가 거기다 개인도 좀 샀고, 그래서 2월 6일날 610.96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610.58로 거의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기관이 저렇게 파는데 안 떨어졌다. 그 기관의 주인, 코스닥의 주인 기관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외국인은 IT 종목은 파는데 시가총액 상위 내수주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호실적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 중이다. 이게 사실 이번 주의 키워드거든요. 키포인트. 보세요. 지수는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결국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예? 누군가 계속 받아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이 주간 수급 편향인데 한 주간 산 거, 판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컴투스를 가장 많이 샀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외국인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이번 주에 많이 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위 종목 다 걸리잖아요. 코스닥 시총 오른쪽 상위 종목에. 자,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뭘 사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내수주를 사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코스피에서 이미 먹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이란 건 돈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와 IT 종목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증시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약세에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내수주 중심으로 업종별 순환매를 지속하고 있다. 115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졌으나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주에 대한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게 뭔 얘기냐? 결국 오늘 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환율이 아니고 개별 기업의 실적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지수가 있다. 그 중에 뭐 어떨 때는 유가고 어떨 때는 환율이고, 지금은 뭡니까? 기업의 실적입니다. 이제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 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3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이제 전국 정치협상회의를 합쳐서 양회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성장률이라든지 주요 정책이 발표가 돼서 대부분 그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올해 중국 양의 가장 중심은 이제 재정 적자 확대다. 이제 SOC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 문제, 사법기관 개혁, GDP, 국방비가 관심사인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적자 확대다. 왜냐? SOC 투자 확대. 이게 우리랑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지난 방송에 수출입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기계업종이 있어서 약간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굴삭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갔더라고요. 기계업종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외환 보유가 처음으로 3조 달러 밑으로 하회했다. 올해 중국 외환 보유고는 2조 7천억에서 2조 6천억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결국 중국 위안화 약세가 대세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달러가 강세인 거죠. 올해 7.3 위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지금 한 7.00 정도 되죠. 자,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지난주. 자, 워낙 강세했다는 홈쇼핑, 편의점 등 유통주 강세다. 이거 내수주죠.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유통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롯데쇼핑,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BGF 리테일 등의 외국인 매수에 유입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유통주 중에도 개별 종목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은 뭐예요? 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은 또 백화점이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왜 못 가요? 일반적으로 백화점 중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백화점 매출의 50%는 의류인데 이 불황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의식주 중에 의류라고요. 의류는 준내구재입니다. 한 번 사면 오래 입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롯데쇼핑은 틀리죠. 테마가 있잖아요. 지주사. 이마트도 다른 마트랑 뭐가 틀려요? 대형 유통업체 중에 신선 상품이 강한 게 있죠. 쿠팡이 아무리 로켓 배송을 한다고 해도 신선 상품은 배송을 못 하잖아요. 이마트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마트가 그걸 한 거죠. 그리고 뭐 최저가 선언을 했죠. 기저귀 절대 지지 않겠다. 근데 그 기저귀가 뭐예요?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거죠. 롯데하이마트, BGF 리테일. 이 BGF 리테일은 뭐야? 간편식에 대해서도 방송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갑자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상황이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섹터가 간다고 그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야 하는 섹터들이 따로 있다면 종목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 강세. 이것도 지지난 1월 말쯤에 말씀드렸죠. 게임주 필요하다고. 왜냐? 일단 실적이 좋았어요. 기대치를 충족했고 올해 차기작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게임주는 대표적인 내수주이고 지금 트렌드에 맞고 또 한 이게 2013년 정도에 갔거든요. 한 3년 정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된 거예요. 그때 게임비 13년에 게임빌 컴투스 엄청 갔었거든요. 그리고 한 조정을 계속 받는 거죠. 이 주가라는 건 항상 오버슈팅 됐다가 또 맞벅 과대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가가 항상 그 내재 가치의 그 가치에 정확하게 수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듀얼 카메라 대전으로 관련 업체가 호실적이다. 요새 대부분 듀얼 카메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도 대부분 듀얼 카메라로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듀얼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신고가를 갔고요. 세코닉스, 옵트론텍, 해성옵틱스, MC넥스 등이 관련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난 뉴스잖아요.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면 안 되고 눌림 목대 사셔야 됩니다. 잘 보셔서. 이거 바로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선 후보 중에 안희정이 지지율이 급등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희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 주에 갔어요. 왜냐? 지지율이 한 주만 20%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관심을 갖는데 이것도 지금 가면 안 되고 한번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또 기다려야 돼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포인트 말씀드렸죠. 급등한 거래량이 10분의 1까지 줄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었죠. 급등한 거래량이 10분의 1까지 줄을 때가 기다려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 관련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또 말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앞두고 이제 대북 정책 관련주가 기대감 소설을 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대선 주자가 거의 픽스가 돼가고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인맥주는 갈 때고 이들이 정책을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번 주에 개성공단 관련주가 갔는데 대부분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북한 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돼. 대선 테마 중에. 근데 그중에 이제 핵심은 대북이라고요. 대북. 북한이랑 뭘 할 거냐 키워드라 키워드. 그중에 뭐 근데 워낙 많아요. DMZ, 개성공단, 철도, 대북, 뭐 비료, 뭐 남북로 가스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철도 관련주와 대북 송전주, 그다음에 남북 러 가스관주. 아 어렵다 말. 어쨌든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증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주에 대한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된다. 당연하죠. 근데 오늘 키워드 현대 주가는 환율이 아닌 개별 기업의 실적에 반응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장세가 코스닥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닥으로 오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왜냐? 코스피는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자, 중국 건설 경기 회복, 중국 양회의 SOC 투자 확대에 대한 기계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1월 산업 동향 말씀드렸었죠. 이제 중국도 이제 경기 영착륙을 위해서 중국의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SOC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국내 업체 굴삭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진성TEC, DY파워가 있습니다. 진성TEC와 DY파워는 굴삭기 부품이고요. 이제 핵심은 두산 인프라코어죠. 근데 차트상으로도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꼭 코스닥 중소형주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많이 들어놓았던 낙폭 과대였던 대형주 사셔도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사서 안 가는 거 손실나고 갖고 있느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형주라도 사갖고 수익을 몇 프로 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 기계주에 우리 관심을 한번 갖자. 그리고 이미 중국 양회 앞두고 중국 증시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관심권에 한번 더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게임, 유통, 통신, 음식료, 콘텐츠 등 환율에 더욱 밀감한 호실적 내수주와 남북 경역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 업종별 순환매를 따라가며 종목을 사기보다는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서 어떻게 사요? 게임, 유통, 통신, 음식료, 콘텐츠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호실적 종목을 골라서 매수에 기다리는 것이 유효하다. 근데 종목이 너무 많다고요. 제가 나중에 좀 찍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대선 주자가 윤곽을 그리면서 남북 경협주를 관심에 둬야 할 시기다. 이제 계속 말씀드려.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북한이랑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해당 종목이 움직일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따로 해드릴게요. 남북 경협주는. 그리고 이제 금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현대그린푸드, 기업은행, 한세실업, 시즌이 있는데 딴 건 볼 필요 없고 이제 월요일에 오늘 발표하는 현대그린푸드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코스닥 실적주입니다. 코스닥 실적주. 이거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닥 실적주라고.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방송 안내입니다. 남북 경협주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 원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